지금 학년이 이제 마무리되고 겨울방학으로 들어가는 시점이 되어서 저희가 겨울 방학 동안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기획도 하고 있는데 제가 상담 과정에서 조언을 구하는 내용들 중에 미디어를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너무 이제 굉장히 집착하는 이제 그런 경향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사실은 저희가 1, 2년 전에 이제 올린 동영상에 그런 내용들을 다 한 번씩은 다뤘기 때문에 중복적인 내용들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제일 핵심은 이 아이들은 디지털 제네레이션이다. 그 이전의 세대와는 달리 굉장히 접속이 아주 쉬운 그리고 강력한 그런 인터넷, 강력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태어난 그 첫 번째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강력한 그리고 빠르고 그리고 굉장히 정보량이 많은 전자통신 커뮤니케이션의 혜택을 받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부모들은 어쨌든 아이들과는 한 세대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한 30년의 격차가 있다고 했을 때 30년 전에 우리가 잘했던 환경의 그런 사고방식으로 현재의 세대를 이해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개방적인 혹은 조금은 다른 차원의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자칫 잘못되면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세대적인 특성을 간과하고 잘못된 굴레로 아이를 씌우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제 효과가 없다는 거죠. 굉장히 이제 강력하고 효율적인 통신 네트워크라는 것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차단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통제할 수 있어요. 아이들을 이제 미디어로부터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사실은 좀 허구적이죠. 왜냐면 아이를 뭐 그야말로 감금하고 묶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폰을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인터넷을 끊어버린다든지 컴퓨터를 쓸 수 없게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되게 어리석지만 그렇게 한들 아이가 밖에 나가서 다른 아이들이 다 그런 것에 접속되어 있고 다른 아이들은 그런 것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상황에서 얘만 그걸 차단한다고 해가지고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사실은 쉽지 않죠. 오히려 아이들보다 더 커뮤니케이션의 그 소외감을 더 증폭시킨. 따라서 아이는 어떻게든지 부모가 통제하려는 것들을 뚫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강한 드라이브를 갖게 되고 애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부모가 생각하는 것 이상. 그리고 애들은 시간이 많습니다. 부모들은 생활도 해야 되고 그야말로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생활을 책임져야 되고 아이들은 그런 것에 접속을 통해서 재미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그것을 이제 뚫어내기 위한 그것을 접속하기 위한 온갖 이제 꾀를 내고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지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막고 통제하고 아이를 거기서 떨어뜨리려는 노력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기기가 어려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이 없나요? 방법이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제 아이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보다 고차원적이고 컨텐츠가 풍부하고 교육적인 그리고 또 바람직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오히려 도와주는 게 맞지. 그걸 막고 통제하고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먼저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런 통제를 벗어났을 때 당연히 재밌는 것에 소위 펀이죠. 펀. 엔터테인먼트적인 것에 빠져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그냥 내버려둬라.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드리는 이걸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걸 활용하려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를 깔되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적당한 텐션을 걸 필요가 있다. 견제를 하라는 거죠. 야, 네가 이거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 그야말로 내버려두면 하루 종일 하고 잠자는 시간 잠을 안 자면서 그 접속하고 그런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야말로 통제가 안 되는 정말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제 견제는 해야 된다. 야, 이거 하고 싶다고 해서 너 마음대로 얼마든지 무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견제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협약을 맺어라. 근데 협약이란 말이에요. 협약이라는 게 상당히 딱 떨어지는 산수 계산처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절대적인 숫자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애매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답은 협약이라는 거예요.
원하는 정도의 인터넷 혹은 모바일 폰 이런 것의 접속 시간은 얼마나 돼? 부모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야. 이런 것들을 서로 제시하고 거기서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절대적인 공식이 있는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밀고 당기고 하면서 적정한 절충점,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부모가 생각하기 야 하루에 2시간, 3시간 말이 돼? 일주일에 1시간만 해.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건 말도 안 돼. 그래서 하루에 2-3시간은 충분히 할 수 있어야지. 그런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선을 찾아가는 거죠. 자, 하나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몇 가지 이제 열쇠가 있어요. 일단은 나 스마트폰 하나 사주세요부터 시작하는 거죠. 돈이 드는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스마트폰을 살 수 있을 만한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통을 하려면 부모가 어쨌든 서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등등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부모가 원하는 선에 가깝게 협약을 정할 수 있겠죠. 일주일에 뭐 2시간이다, 1시간 반이다, 1시간이다 정할 수 있어요. 그럼 아이가 이제 일단은 폰을 개통을 하는 그 조건을 수용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동의를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그 시간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그 시간 못 지킵니다. 오버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너 약속 안 지켰다고 화를 내면 안 돼요. 처음부터 부모의 요구사항과 아이들이 원하는 그것에 갭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간을 오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막 몰아세우고 이거는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네가 진짜 그 시간으로 부족한 것 같으니 내가 좀 양보할게. 그래서 뭐 1시간을 더 준다든지 30분을 더 준다든지 그 협약을 약간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양보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크게 양보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한번 아이한테 넘겨준 걸 되찾아오긴 되게 힘듭니다. 아이한테 권한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고 나서 해보니까 안 되네, 도로 내놔. 이거 되게 반발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덜렁덜렁 원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고 그 선이 어디든 그게 일주일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선이 어디든 지켜지지 않으면 조금 늘려주는 거, 뭐 1시간 30분 뭐 늘려주고 그런 것들이 또 안 지켜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조정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한테 줘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게 그런 거거든요. 하다가 안 되고 지켜지지 않고 실제적으로 지키기도 어렵고 뭐 통제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래 네 맘대로 해 던져버리는 거죠. 근데 진짜 그러면 진짜 맘대로 하거든요. 진짜 하루 종일 하고 잠자는 시간에도 하고 그래서 아침에 못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그것도 되게 욱해가지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니죠. 던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도 무한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제력을 키운다는 것을 아이한테 가르치고 본인이 그런 자제력을 키우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지 그게 2시간이면 괜찮고 3시간이면 망치고 4시간이면 페인이 되고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하루에 2-3시간씩 해서 일주일이면 10시간, 20시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단순하게 그렇게 시간이 많다고 해서 페인이다. 뭐 애가 망쳐졌다. 아니면 인터넷에서 헤어나지 중독이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독이다,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사실은 이제 자제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인 불이익이 번연히 발생하는데도 그걸 참아내지 못한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도 일시적으로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좀 나이가 들고 자기가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좀 당해보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자제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거든요. 때문에 여러 차례 협약 그리고 이거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배워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런 과정을 이제 배워가는 과정에서 부모하고 자녀가 그래도 자꾸 협의하고 그래도 자꾸 타협하고 그래도 어떤 선을 자꾸 설정하고 그리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들을 장기적으로 그게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그런 것들을 밀고 달기고 줄다리기를 너무 갈등이 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첨예하게 뭐 대립하는 그런 걸 피해가면서 과정 자체를 배워나간다 아니면 즐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아이는 성장을 하고 고등학생 정도 됐다 그러면 사실은 알아서 해야죠. 성인 그 아이들도 요새 20, 30대 친구들은 뭐 PC방 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고요. 또 게임은 일상이고요. 그렇습니다. 뭐 지하철 같은 건 타봐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열심히 들여다보는데 이렇게 보니까 게임하고 있더라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뭐 시대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조건 나쁘다고
산업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굉장히 큰 산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즐기고 그런 문화적인 것들을 공유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또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일으키는데 주역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제 맨사 후배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꽤 많아요. 게임 회사에 프로그래머 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고, 심지어 이제 프로 게이머였던 친구도 있고, 프로 게이머였으나 이제 뭐 지금은 뭐 유럽계 투자 회사의 전문 트레이더가 된 케이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게임 회사의 뭐 CEO가 된 케이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날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단순하게 볼 수는 없다. 다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니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는 이 아이들이 디지털 제너레이션이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내가 좀 더 오픈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협약을 만들어서 약간의 견제구를 던지는 수준에서 관리하고,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가 자제력을 키워가는 과정을 우리가 도와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팁이랄까요? 뭐 그런 차원에서 협약을 하되 살라미 전술을 항상 생각해라. 한번 아이한테 이거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던져준 걸 다시 회수하기는 너무 어려우니 너무 쉽게 견제구를 던질 수 있는 부모의 포지션을 함부로 회수시키지 마라. 스스로 회수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가 알아서 해. 뭐 네 인생 네 거니까 망치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의 감정적인, 충동적인 그런 멘트나 그런 태도는 최대한 억제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되겠냐, 자제력을 발휘해야지라는 스탠스를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제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자꾸 좀 더 풀어주는, 그래 여기서부터 네가 알아서 해야지 어떡하겠니, 뭐 그런 식의 것들을 조심스럽게 내가 관리해 가서 아이들이 성장해서 자제력을 발휘할 때까지는 적정한 속도로 아이한테 자제력을 키우는 동시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가져야 된다. 자, 근데 내가 잘 안 돼요. 그럼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그럼 또 제가 고민을 들어드리고 또 뭐 현실적인 조언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